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팬덤 뭐 이렇게 형성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 팬덤 아시다시피 팬덤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팬 무더기로 모으는 게 팬덤이거든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그림을 사랑하고 소장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팬 모임 하듯이 이제 그게 이제 팬덤인데 지금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배희건 그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종로 회장님들 참 애쓰신다. 요즘요 사실 사람 모으기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 퍼포먼스 할 때도 보니까 참 열정적으로 그 좀 하시던데 하고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참 좋은 퍼포먼스 잘 받고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있는데 그 오늘 우리 제가 말씀드릴 때는 본래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문화의 힘 그리고 현대 우리 미술인들의 위상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인적 구성이라든지 분위기가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 우리 미술계를 보면서 느낀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 교환도 하고 또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먼저 그 보니까 오늘 오다 보니까요. 지금 미술협회 그 이사장 선거철이죠. 네. 그 캐치프레이즈가 참 재밌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싶은 이야기를 다 써놨어요. 정직한 지도자, 신뢰받는 미술협회, 또 뭐죠? 존경받는 미술인. 자, 지금 선거 때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던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선거판이 벌어지고 선거판이 아니고 지금 이 미협 그 이사장 그 자격을 두고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지금 소송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끝났어요. 끝났어. 무효로. 무효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광수 회장이 이제 그 자격이 없는 걸로 무효화된 걸로. 그러면요 캐치프레이즈가 완전 반대죠. 그렇죠. 신뢰받지 못한 정직하지 못하는 이사장 이야기 됩니까? 그렇죠.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일 그거는요 예술 미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품할 때는 예술이에요. 그런데 일단 상품 시장에 나오면 철저한 상품입니다. 이거는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품이라는 것은 상품 시장에 나와서 팔리지 않으면 그건 빵이에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들 제일 목마른 게 뭡니까? 그림 파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림 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가 뭐겠습니까? 소위 말해서요, 우리 미술인들에 대한 신뢰, 존경심, 이게 밑바탕에 깔려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요, 외국인들, 대학생들 상대로 강의할 때가 있어요. 이제 교환하시는 3, 40명 오잖아 오면 제가 반드시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특히 유럽 학생들이에요. 유럽 학생들에 수업 배우면 그 사람들 눈 크다하는 게 실감나요. 정말 눈이 커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이래 보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여러분, 그럼 우리 코리안 페이머스 아티스트 아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보면요. 전부 그 큰 눈만 깜빡거려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혹은 그 그림을 마찬가지 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품은 제조업자를 알아야 되죠. 삼성이나 LG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림은요? 작가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게 고어 그림인지 피카소 그림인지 누굴 알아야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학생들 잡고 자 우리나라 대학생들 보고 유럽의 유명한 작가 이름 대적하면 아무리 쪼다 같아도 10명은 될 거예요. 뭐 피카소부터 시작해서 뭐 쭉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학생들은 한 명도 못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리 한국 미술의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서양 사람들만 우리를 잘 모르느냐? 제가 이제 그 공사단체 특강을 하면요,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미술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걸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우리나라 전통 작가 제가요 한 30명을 쭉 적어놔요. 이 중에서 3분의 1 이상 아는 분 손 들어오라고 하면 그게 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작가들 하면 되게요. 김홍도, 신윤복이, 솔거, 경제정선 뭐 이 정도예요, 정도요. 그의 만경 교사고 몇 명 아는 사람 있죠. 자, 그 이야기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작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외국인들은 더 모를 뿐더러 우리 스스로도 우리 그림에 대해서요. 어떤 자부심이나 경쟁력을 못 가지고 똑같은 그림이 있으면 서양화를 가져갔는데 우리 그림을 사갈 것인가? 이건 지금 저는 우리 이제 같은 식구들이고 미술 같은 거니까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괜히 뭐 우리가 뭐 어쩌하는데 그러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나라 김홍도 그림이 만약에 그 소도비 경매에 갔다 그림이 아마 그림값이요 많이 받아서 돈 1,000만 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올라가겠죠 이렇게 죽도록 올라가 봐야 1,000만 원에서 올라가 봐야요 수십억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 나왔다. 얼마쯤부터 올라갈까요? 최소한 50억부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거든 사실은요. 야, 그러면 왜 그러냐? 제일 큰 이유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요 그림 시장에서 인기 있고 팔리고 막 그래야 되려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뭘까요, 선생님? 그림 시장에서 우리 그림이 사랑받고 막 팔리고 이러려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창의성 또요.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한 그 유명세 전부나 유명세 또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요 제 생각만 맞다 하는 게 없어요. 네. 선생님들 생각을 마음대로 가지고 이게 뭐든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요. 스폰서가 좋아야 됩니다. 자 스폰서 줘야 돼. 옳지. 또요. 또. 앞으로 이게 저게 투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미래 투자 가치. 예. 또요.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홍보 당연히. 그렇지. 홍보를 잘해야지. 홍보도 잘해야 된다. 많이 알려져야지. 많이 알려져야지. 알려져 있는 거.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홍보를 잘해야 되겠죠. 홍보를 잘해야 또. 된다. 네. 오늘 여러 그쯤에요.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네, 엄청 좋아요. 비전이 있어요. 아주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변이 늙어야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학문이든지 뭐든지 간에요. 저변이 늙기 위해서는요, 공교육에서 일반화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동요 있죠. 아무리 그리끼리 한 동요라도 음악책에 가면 나오면 최소한 4, 5천만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이라는 것도요, 하나의 문화거든요. 선생님 혹시 문화하고 문명 차이 예를 적나라하게 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문화하고 문명 차이. 문화하고 문명. 시대에 따라 자, 선생님 보세요. 문화와 문명요 할 때 하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개념적으로 풀어보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집에요 BMW도 있고 그 벤츠도 있고 참 많아요. 자동차 문명은 끝내줘요. 근데 이게 길에만 나가면요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빵빵대고요 교통문화는 개판이에요. 이게 문화와 문명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맞죠? 네. 근데 우리 미술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요. 그 문화는 것은 하루아침에 확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을 돼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쌓이는 것을 확산시키는데 최고의 좋은 그 뭐냐면요 공교육에서 일반적인 그걸 갖다가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미술 교육 현실은 어떻죠? 고2, 3, 고3, 고2, 3쯤 되면요 음악 미술 시간은 뭐로 대체가 됩니까? 영어 수학 영어 수학 되죠. 자, 그럼 다시요. 법대하고 상대 의대가요 커트라인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졸업하고 나면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요 미술 시장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이 바운다리가요 너무도 척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대중민주주의라는 거 있죠. 대중민주주의에서요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면요 정책적으로 있잖아요. 채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의회 민주주의나 일반 대중민주주의에서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려면요
어떤 집단의 그룹에 힘이 있어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네. 지금요, 제가 왜 이 미술협회 이사장이 지금요, 무효가 되고 가짜게 생각을 하면요, 지금 우리 미술인끼리요, 저는 이 자격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지금 수가 많잖아요. 우리 지금 4만 넘습니다. 네? 4만. 그거는 미술협회가 미술, 또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익 집단화 됐어요. 정책에 이게 우리 교과서에 정식으로 잘 제대로 실리고 입학 시험 문제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데에 대한요 파워 형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미술인들은 저끼리요 누가 이사장이 되면요 뭐그 이사장도 잘못하면 되겠지만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다 보면 우리끼리 사는 끝이 나요. 그러다 보면 4년 아닙니까 그게요? 지금 벌써요. 그 서예 문이나 같은 거 뭐 교과서 몇 장 해서 한문이 불이 났다도 식어버리고요.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미술 시장 하면요, 우리 미술 시장은 100년 한창이 또 한 가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요, 존경받는 미술인이 아니라요, 미술인 저것들은 잘못하면요, 제가요 미술인 저것들 가서는 것도 저도 미술계에 있기 때문에요, 전혀 우리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미술계 저것들 가면 우리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미술계 이 사람들 그런 행동을 통해서요, 존경받는 미술인들이 존경받기는커녕 조선시대 양반들이 업신여겼던 있잖아요. 환쟁이 집밖에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제가 좀 심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요. 이거는 미술협회 이사장이요. 선거가 무효가 되고 저런 것은요. 우리 미술인들 전체 얼굴에 완전히요. 진짜로 그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나? 이거 뭐 노상 우리끼리만 자꾸 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배 대표님을 내가 굉장히 마음속으로요 높게 평가드리는 건 뭐냐면요, 따지고 편점 형성을 위한 이런 거 뭐 머리컵도 만들고 하는 것도요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을요 지금 이분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미술협회라 하는요 4만의 회원이 있고 또 미술협회 자체도요 뭐 보면 한국 미술협회, 서가협회 뭐 많잖아요. 많죠. 그런 사람들이요. 적어도 우리가 단체끼리는 흩어져 있더라도 힘을 모아서 미술인들 힘을 모을 때는 모아서요. 자, 민주 투표 지금 대중이 뭡니까 이 민주주의에서 제일 금연한 게 뭡니까? 무리수 아닙니까? 투표 아닙니까요? 그거를요 잘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미술인들이 가만 한번 보세요. 미술인들이 우리 전체적인 위상이나 이런 게 전에 몇 분한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요 미술 행사들 사회 볼 때 반드시요 우리 미술인부터 먼저 소개를 합니다. 왜냐 사실은 우리보다도 남들이 우리 미술인들 높여줘야 되는데 남들이 안 높여주니까 우리라도 높여야 되겠죠. 근데 이 미술인들이 가보면 소개할 때 보면요 뭐 시의 이장 시장 무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소개하고요. 또 저 옆에 미술협회 누구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이제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되고 또 한 가지는 힘을 안 모으면요 지금 우리 미술계는 100년 하창인 거예요, 솔직히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파워가 생기고요 이게 해야지 저변이 확대되면서 지금 유럽에 가보시면 어때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애들요 7살, 8살, 9살 요것들이 그 명 앞에 쭉 앉아가지고요 뭐 선생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설명을 듣고 벌써 어려서 체질화되고 있어요. 우리는요 자 그림 딱 그릴 때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흐지부지해요. 그러다가 어떤지 압니까? 이제 직장생활 좀 먹고 살게 되면요 야 우리도 문학 하는 것도 좀 와야 돼. 그림 좀 사야 될 텐데 그게 보통 40, 50, 60대가 돼요. 문화 공간이 30년 생겨버린 거예요. 네. 우리 참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다고 그림 잘 팔리는 방법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 미술인들의 파워 형성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생각 있고 똑똑한 놈들이 위에 앉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지 압니까? 미술계 딱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미술 행정 쪽으로 빠져가신 야단적인 사람. 네. 한쪽은요, 그게 더러워서 피하는 사람. 중간계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간계층은요, 이쪽에 있겠다가 저쪽에 저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술계에요. 인물들이 나서야 돼요. 자, 인물들이 나서려면요, 좋은 애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미술계 문제가 그냥요 사서롭게 뭐 이래 가지고 뭐 미술 된다 이건 힘듭니다 이건요. 그리고 당장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뭐냐면 한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우리 한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학은 벌써 노벨상 탔죠. 탔잖아요. 한강이 있었죠. 다음에 영화계는 봉준호 감독도 있죠. 자 음악계는요 조수미부터 시작해서 요새 이거 이름 뭡니까 피아노 잘 치네 그 있죠. 드라마도 한류 있죠. 미술은요. 미술. 백남준. 자 보세요. 미술에서 지금 그림값 제일 비싼 게 누굽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김환기, 유니버스 135억이죠. 근데 자 그게 135억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돈을 한번 따져봅시다. BTS요 공연하고 그 선전 효과가 몇 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환기 한 사람 그 사람 배우 35억이면요 우리나라 BTS 이름 있는 그 가수들 있잖아요 한 명 수입에 아마 10분의 1도 안 될걸요. 이게 우리 미술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금 그 우리 한류하는 것도요 국가의 엘리트 관료들이 했습니까? 대중 예술인들이 했습니까? 그거 전부 대중예술 기획서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어떤 외교관보다 더 크게 했는 한류를 일으킨 게 누구예요? 대중예술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미술계는 어때요? 이거는 뭐 완전히요 참 답답해요 솔직히요. 그 답답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 지금요 약사들 여자 약사들 봤죠? 약사들 의사들하고 싸움부터 어제 했습니다. 의사들이 한약그 깨 다운됐어요. 그래가지고 한약사들이 100가지는 처방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요. 한의사들 뺏긴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의사들이 이 여약사 이것들이 지금 남편들하고 해가지고 막 완전히 이 파워가 워낙 강하니까 한의사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한국미술협회에서 이상한 저런 그 저 문제 생긴 것은요 정말 우리 미술인들한테 석고 대제해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미술인들 대변인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을 누굴 묻고 늘어져가지고 문공위원회 묻고 문체부가 뭐 문공위원회 있잖아 해가지고요 너 만약에 안 하면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 하는 거 봐라.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놈에 있잖아 그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우리가 저 입학 시험 같은 데도요 적어도요 이론 시험이라도 미술 과목을 잡아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심한 게 뭡니까? 저는 미술인들 난 진짜로는 나쁜 놈들 생각해요. 왠지 압니까? 왜 있잖아 교수들이요 미술 그 학원에 선생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요 실기를 하도 봐주고 하니까 아니 홍대 미대 같은 데서 솔직히 해서요 실기 시험을 없애고 필기만 친다고 이야기 됩니까 그게요? 그게 지금 우리 미술인들요 뭐 정직한 지도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짜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짜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 미술인들이요 예를 들면 전통 미술은 거의 죽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원광대 뭐 계명대 대전대 인데요 지금 과가 존폐기로 있어요. 모집 되는 줄 압니까 지금요? 왜 모집 안 됩니까? 해봐요 돈이 안 돼. 근데 옛날에 서예는 하고 왜 돈이 되는지 압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딴 데서 이야기했지만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0-30년 전에 한 달요 수강료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때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를 들면 좀 안양절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하면 아파트 한 대 샀어요. 30년 전에. 맞습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제가 30대 때 3, 4천 하면 아파트 한 채 샀다고요. 그때 수강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때는 학생들이 컴퓨터도 없고 뭐 영어도 별로 안 배웠기 때문에 아침에 학원에 가면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그때는요 잘 나갔어요. 그때 서예 문화하는 사람들 잘 나갔다고요. 그때는 뭐 한 몇 년만 집을 사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어때요? 택도 없습니다. 왜 그랬냐? 이제 우리가요 우리들끼리 뜯어먹기 그냥 자 그림 보세요. 우리가 미술 가락하는 건 뭡니까? 화 가락하는 것은요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페셔널 하는 것은 사돈팔촌한테 그림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 물건을 사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사람 그게 프로페셔널이고 그게 진정한 화가잖아요. 네. 지금 우리 몇 프로 됩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하죠. 화가들 중에서
참 직업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이 화가다. 그래. 이혼율 왜 높습니까? 돈 안 되게 높으지. 지금 우리 저는 이때까지 사실은요 그 인문학 강의하면서 일반적인 뭐 단체에서는 공무원들도 강의했지만 미술인들한테는 이렇게 정나하게 이야기 안 해봤어요. 오늘 나는 솔직하고 좀 정나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도 미술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싶어요, 솔직히요. 네. 그러세요. 정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러세요. 그냥 있잖아요. 근데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미술계 제가 지금 오늘은요 제가 준비를 쫙 해서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두 수업씩에 이야기할게요. 두 수업씩요. 생각나면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미술 평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에서 말고 있어요 없어요? 저도 사실 평론을 좀 쓰고 합니다만은 저도 줄에서 많이 써줬어요. 왜? 제대로 말 잘못하다가는요 그 문화가 문수돼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요 미술계를 살리고 하는 것도요 평론이에요. 사실은요. 평론이 제대로 써야지요. 사입이 비스무리한 대가들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발을 못 붙여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는 무슨 전시회나 이걸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보는 뉴욕 타임즈예요. 그 평론이에요. 거기서요 제대로 평가받으면 살고 안 가면 그건 매장 내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걸고 해요. 우리는요 안 그래. 저 선생님 누구라도 저한테 평론 부탁하면 제가 잘 써드릴 거예요. 잘 써드려야지 다음 또 부탁하고 내가 돈이 되지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론 시장부터 벌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면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미술인들이 좀 파워 형성이 안 된다. 거기에는요 행정 미술 행정 쪽으로 있잖아요. 그저 있잖아요. 거기서 울고 먹기 하락하고 거기에 현안이 돼 있는 그 썩어 빠진 지도자들요. 이놈들이 제일 문제고 솔직히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선거가 무효되는 것은 진짜 중형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우리 미술인들 모두를 갖다 힘들게 했으니까. 사람들이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사람 뼈를 부러뜨리고 상해를 하면 굉장히 중형을 받아요. 근데 어지간한 상처는요 6개월이나 한 1년 있으면 치유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요 그 사람 재산을 다 사기를 친다든가 어떤 사람들 명예를 갖다 전부 더럽히거든요. 평생에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앞쪽이 너무 있잖아요. 가혹하고 뒤쪽이 더 관대해요. 이것도 문제가 사실은요. 그래서 첫째, 그래서 우리 미술인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미술 지도자들 생각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면요. 왜 중국의 작가들이 벌써 1000억대를 오버하고 막 접근하냐? 바로 이거예요. 존경받는 미술인들이 중국에 있었어요. 자, 중국이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리고 태평천국에 나뉘려고 이럴 때예요. 일제강점기 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도 많이 변절을 했겠죠. 그런데 정말로 끝까지 있잖아요. 중국 그 문화를 안 잊어버리고 중국 그걸 지킨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제백석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백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그림 값이 700억이 넘었거든요. 그 700억이 넘었는데 이 제백석이라는 사람이 본래 목수 출신인 거 알죠? 제백석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평가한다 하면요. 서비홍이라고 중국 말그림의 대가고 지금 북경 전문학교 교수 있었어요. 그 사람 추천했는데 처음에는요. 목수 출신을 그 추천했다고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후진국에서는요. 쓸데없는 자격증 되게 중요시 여겨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박수근이가 누굽니까? 그 디망이 오기 전에는 그림이 제일 비쌌죠. 빨래도 제일 비쌌잖아요. 네. 근데 박수근이가 양구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물론요. 교육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너무 보편적인 지금요. 아마 박사하면 미술학교도 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대량 생산되고 있어요. 네? 지금 학력 세탁하고 제일 많이 하는 계층 중에 한 그 계층이 뭐냐면요. 미술이 전통 미술이 이쪽이에요.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요. 또 저끼리 카르텔 비상이 형성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들은 뭐 되게 업신여기고 뭐 웃겨요. 계획도 없으면서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 실력을 많이 알아요. 지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미술을 한다고 한 사람이요. 한자 500자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술계의 문제는
이게 그냥 뭐 이야기하기는 별거 아닌데요. 교육 체계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고건복 하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 그 제갈량이 작은 제갈량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일제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지켰어요. 근데 우리나라 근대 6대가 있죠. 자, 여기 계신 분들 근대 6대가들 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다 못해. 불러보세요. 뭐 김학원 이중섭 씨나 뭐 무슨 이중섭이 나와? 근대 6대가 하는 말은 서양화에서는 해당하는데 우리 저게 전통 그림 쪽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전통 그림. 자, 청년 이상범, 이상섭. 네? 네. 저 소정 병관식이, 병관. 심양 박승무, 박성무. 저 이당 김은호, 이당 김. 저 의제 흡액년, 허백년. 네.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아, 심산 노수연. 심산 이 6명 아닙니까? 이 중에서요 한 명쯤이 독립운동가의 후예가 다 친일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네. 직접 간접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전 이상범, 심산 노수연 아닙니까? 청전 이상범 선생은 홍대 미래를 동양이 쪽을 했고, 심산 노수연은 서울 미래 아닙니까? 자, 이런 분들이요 존경 받았냐? 못 받았지. 이당 김은호 처음에 4,5천만 원씩 하다가 친일 거의 휩쓸리가 지금 4,500만 원밖에 못해요. 네. 자, 이게 지금 우리 미술인들이요 정말 존경받고 제대로 돈이 되기 위해서는요 존경받는 사람, 이 사람 작품가, 자 안중근 이사 네. 그 혈서 있죠. 네. 혈서뿐 말고 글씨 있죠. 글씨. 명필은 아닙니다. 그게 저도 써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게요? 민족의 혼이 있고 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존경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미술인들은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존경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중국이 부러운 것은요, 저 중국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국사 강의도 하고 있지만요. 자, 한번 보세요.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총장에 해당하는 분이 북경대학 총장이죠. 그 사람 최원배라고 있어요. 최원배. 네? 그 1900년대 초, 중 이쪽 1800년대 말부터 이분인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저는 그런 게 중국이 참 부러워요. 무슨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미술 교육을 민족 종교 교육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했어요. 미술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진선미적. 네. 과거에는요 진과 선을 중요시했는데 르네상스 때부터요 미도 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게 네오플라토니즘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최원배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미술 교육이요 우리 민족이나 민중들한테 미치는 정서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 하는 것을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 총장에 해당되는 분이 이야기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주로 총장 되는 분들이요 딴 이야기를 해도 우리 미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교육이 이게 없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요 미술 자,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 상해에 가시면요 푸동지구라고 있어요. 중국 가보셨나요? 상해 많이 가보셨죠? 그거 보면 뭐 동방진주부터 해서 별의별 건물 다 있죠. 중국에요 문화가 무섭다는 것이요 같은 건물 짓지 마라. 딱. 그래서요 상해에 가면은 한 번씩 배를 다 타요. 밤 되면 야경이 멋있어요. 멋있죠? 근데 우리 한강은 그 머지티한 그 전 상해 쪽의 그 강물보다 너무도 깨끗하고요. 날씨도 좋고. 미사리에서 행주산성까지 백리입니다. 백리. 거기 만약에요 강변에 똑같은 건물 짓지 말고 아름다운 밑적을 지어서 야경을 해석하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관광 수입면 감당 못해요. 뭔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왜? 그래 안 지어도 성냥갑 지어놔도요 너무 분양이 잘 되고 돈 감당을 못 하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런 도시 계획을 누가 설계하느냐? 행시사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행시사시가 뭐냐?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가 사기. 과거에 축구 배우는 사람 배고프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고시 공부해가지고 출세하고. 축구 배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 저도 뭐 옛날 축구 배고팠어요.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 수준 예술을 알려면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좀 정상적이 돼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국가 경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여한 바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지만 적어도 문화 예술 쪽으로는 이 사람들은 별 소양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어시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외국 등나가면 외국인들이 집에 초청하면 너무 좋아해요. 어우, 날 알아주는 건 싶으죠. 외국어시를 가면 한 3개쯤 알고 법과목 몇 개 알고 합격이 돼요. 문화가 필요 없어요. 근데 서양에 막상 초대를 받아 가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역사, 문화, 하다못해 포도주 이야기를 해도 별별 이야기가 있고, 막 이야기가 막 나와요. 우리는 대화거리가 없어요. 오리엔탈 스마일, 빙긋이 웃고요. 그냥 다음부터 다시 초대받는 것이 고문이에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 계획이나 뭐 이런 거 할 때요, 자, 미술이라는 게 뭡니까? 미술하고 음악 차이가 뭐예요? 미술은요, 시간을 즐겁게, 미스터 트롯이 왜 인기 좋은지 압니까? 시간을 즐겁게 해주거든요. 그림은 뭡니까? 공간을 아름답게 해요. 자,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그 대표적인 공간이 도시 공간. 그렇죠? 근데 우리 도시 공간 할 때 우리 미술인들이 얼마나 관여합니까? 거기요. 누가 관여하면 우리는 그 사람 헐뜯기 바빠요. 아, 그 자식 그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그런 인간이 계셨고, 우리는요 남 된 꼴을 잘 두고 사실. 왜 그런데요? 네? 왜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나이보다도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실 속성인데, 자, 그런 걸로 탈피할 만큼 전문가들이 많아지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는 몇몇 없는데서 누가 빛을 보면요 두고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설쳐요. 정말 옛날에 뭐 미술협회 했는데 개판인데 개사건가.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 미술인들이요, 지금 선생님 제 이야기 들으니까 좀 답답한 아닙니까? 왜 답답하냐? 아,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 느끼시죠? 그럼요. 정말 미술협회 사람들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답답해요. 제가요 한 번요 대학원 논문 그거 하고 하다가 미술계 소위요 그 후에 이사장도 연설하고 제 논문이 그 사람 걸리는데도 대판 한 판 한 적이 있었어요. 머리에 그 시기만 채 딱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그런요 미술인으로서 그런 이 앞으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진짜 이거 해가지고요 뭐 참 우리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응? 저 문이나 같은 거요 특선 입선 뭐 투부상 하락하면요 실력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제가요 국전 특선 한 번 하고 입선 2번 했어요. 문이나요 오점하고 때려쳐서 재미없어가지고 이거 뭐 꾸준히 한 게 뭐 많더라고. 주위에 가만히 보니까요. 근데 기질하고 맞지가 않아. 막 치워버렸어요. 치우고 했는데 내가 왜 때려치웠는지 압니까? 그날 특선하고 난 뒤에 그 희어를 해야 돼. 그때 하잖아요. 또 네. 그것도 웃긴 이야기죠. 응? 그게 진짜 지가 그리는 거 아닌가 알라고 희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요. 그렇죠. 저는 하여튼 뭐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간단히 했어요. 치우고 났는데 옆에 또 보다 보니 그날 대상 받은 모 여사가 있는데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회의를 느꼈어요. 문이나는 시서화잖아요. 적어도 그래도요 글씨는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입대 우성다예요. 화제가 뭐냐면 연잎이 크니까 빗소리도 크게 들린다. 요 5글자예요. 이름을 못 써가지고요 밑에 한자 덮어놓고 거기에 좀 그리고 있더라고요. 야, 참. 그러니까 그 사람 대상했다고 뒤에 대목길에 뭐 대상 작가하면서 막 폼 막 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실기하다 때려치우고 문이나 그 교과서도 쓰고 이쪽으로 이론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인문학 뭐 여러 군데 제가 뭐 강의를 뭐 사기 열전도 하고 뭐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지금 서양 미술사도 하고 있는데 전향한 이유가요, 앞으로 이 앞이 안 보여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난 뒤에 미술대학을 또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는 대학원을 왜 갔나 하면 문단을 쭉 그리다 보니까요, 아 이걸 좀 알고 그려야지 몇 번에 싶어서 대학원 가면 설마 이론을 알겠지 싶은데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압니까? 대학원에 하는 선생님들이 제자들 몇 명 들고 오면 또 걔들 강의해. 똑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 미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미술 그림값이
서양 그림에 비해서 택도 없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니까 뭐 유통구조가 어떠니 뭐 어쩌 공부가 되니 하는데요. 딱 했어요.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지금 보세요. 문이나 특히 우리 전통미술 더 심각합니다. 문이나 사람들요. 대생 제대로 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대생 중에 제일 어려운 인물화예요. 여러분 문인화가 뭔지 혹시 아세요? 문인화가 소식도 내가 해보시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문인화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문인들의 마음을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문인화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춘향이가 있잖아요. 이도령하고 뭐 벗고 놀자 뭐 개사타가 춘향이가 이도령이 서울로 가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이 그냥 시인 같으면 시를 남기겠죠. 문인화 같으면 어떻게 치마폭에다가 난초를 한 게 아니면 뭡니까 매화를 탁 치고 난 뒤에요. 매 일생 한 불매향 탁 썼어요. 매한 일생 동안 죽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춘향아, 내가 가더라도 어느 놈이 와서 가더라도 가지 말고 찾고 있으면 내가 올 끼다. 지조 버리지 마라. 이게 문인들의 뜻을 하는 그림이 문인화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좀 요즘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문인화 그림이 이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 알죠? 네. 추사 김정희가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대단하고 서예에 가는 그림에도 우리나라 최고예요. 금석학 정말로 대단해 천재인데 적어도요 우리 전통 회화상으로는 태영적인 사람이에요. 중국에 그 남종 문인화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요 문인화 보면 뭐 매화난초 나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그걸 갖다가 좀 탈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현대 문인화 하는 게 요즘 생겼어요. 현대 문인화 참 제가 또 된 사람도 알지요. 그걸 보면요 문인화 그린 지 2년 3년도 안 된 사람들이요 의해가지고 떡 대상 받아가 툭 튀어나와. 여러분요 그림이 이제 추상도 있고 그 사실적인 그림, 구상 비구상이 다 있는데 구상이 좋으냐 비구상이 좋으냐 그거는 중요하네요. 왜냐면 다 나름대로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적인 그림이나 대생실력이 안 된 사람이요 이제 뭔가 도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갖다가 비구상으로 들어가서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따위 짓을 많이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미술적인 이런 문화가 확 쌓이는데 외국에서 그게 안 통해요. 근데 우리는요 잘 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요. 자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미술계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막 제가 지금 저처럼 요래 말하는 것을 갖다가 두서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많은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많은데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미술인들 우리 배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힘을 보태느냐 하는 것은 그런요 밑바닥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요 찌꺼기가 꽉 차가 있는데요 위에 물 좀 깨끗하다고 해서 몇 숟가락 푼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더 깊이 흔적버리면 또 다 흐려져 버려요.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선생님. 우리 퍼포먼스 하시는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하는데 저만 자꾸 숨가쁘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너무나 맞기 때문에 제가 안 쫄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참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사실 우리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아니고 미술계 속이 제가요 왜 대학원 간지 압니까? 사실 나 평론서로 갔어요.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리면서 대가인 척하면서 똥폼 자는 사람들 깔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벽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을 뿐더러 저는 사실은요 미술대학원을 50에 들어갔어요. 50에 기절이 깔리는 벽이 너무 넓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 이제는요 이런 우리 이야기들을요 소위 말해서 미술계에 좀 움직인다, 설친다 하는 사람들하고요 이제 맞대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의리하면요 백성들은요 잘못한 것 없이 어지러워요. 지금 미술계 마찬가지예요. 응? 뭐 이광순지 누군지 모르지만요 뭐 잘못했으니까 뭐 무효가 되겠죠. 자기들도 그 재판에서 뭐 생야는 지겼을 텐데 정말 이런 사람들은요 참 죄송하니 저는 미광수한 사람 제가요
김모시 김 누구누구가 할 때 그 저 대단 이사 저 미술 옆에 이상 나갈 때 제가 연설문 쓴 사람이에요. 그때 처음에 저 미술도 내가 뭣도 모르고요. 설학회가 뭐 제가 글정선을 쓰고 했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은 거야 지금요. 응? 지금 그 이광수 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요. 적어도 미술계에서는 정말 그 사람 석고 대제해야 돼요. 아니 진짜 잘못이 있다면. 응? 그리고 지금 여기 선생님 종로 그쪽에 회장이시죠? 자, 종로가 뭡니까? 대한민국 우리 1번가 종로 아닙니까? 종로 이쪽에 그 회장 되는 분은요, 우리 미술계에서 사실 굉장히 비중이 높아야 될 분이에요. 네? 근데 뭐 선거철 되면은요, 뭐 종로 저 지혜는요, 누구는 누구 편이고 뭐 벌써 분석 다 분석돼 있어요, 사실요. 네. 저도 선거 처음에 모르고 관여해서 네. 저 미술계요 무대포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요, 그러네요. 적어도 지금 제가 한 10년 전 그때면 내가 이쪽으로 야 이거 놀파에 안심 나왔지 분위기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홍대 그 옛날 이두식 선생부터 시작해 돌아가셨잖아요. 네, 쭉 네. 그때 그 그룹들 그 밑에 그룹들 다 알고 있어 제가. 네. 근데 진짜 우리 앞으로요 그 이제 미술계 뭐 강연 계산대 뭐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것보다요 이제는 직접 있잖아요. 현실적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이요 부끄러운 이야기 그리고 지도자들이요 정말로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 자 해가지고요 이제 위로부터 안 되면 밑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이 힘을 누가 결집하겠냐고 사실은요. 네. 미술을 하는 분들요 정말요 잘못하면요 조선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그림 그린 사람 환쟁이라고 급신력 있다고 조선 사람들 욕하는데요 우리 그래 됩니다 사실은요 지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요번에 그 선거 무효됐죠. 그 이전에요. 한 5, 6년 단위로요. 검찰에서 한번 덮치는 거 알죠? 네. 특히 문이나 서해 네. 쪽으로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우리 쪽에 문이나 하는 사람들이 지금 따로 원래로 어떤 폼 잡죠. 새파란 검사 앞에 가가지고 그 영감 말 바로 하락하니까 했었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나중 되면 전부 정책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미술계를 우리 물어보겠어요. 처음에 우리 미술계 한국 미술이 누구 있었어요? 문공부인가 문체부인가 뭐 있었죠. 그 카드도 우리끼리 잘했다고 사단법인으로 넘어왔잖아요. 잘했습니까? 더 기업한 데 있지. 그 왜 기업한 데 있냐? 미술계 지도자들 대가리 똥만 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요. 뭐 그 사람들 되게 좀 미화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요 선거철 되면요 온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처럼까지 훑어가지고 생야단 지고 퍼마시고 이렇게 사다가 그 경비 빼려고도 눈에 현황되고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들 혹시 미술계 또 잘 모르는 부분까지 그냥 쓸데없는 부분까지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제 우리 좀 현실적이고요 솔직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때요 선생님들?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속이 시원해요. 선생님 미술인들은 해도 됩니다. 미술계 밖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요 주술계를 뭐 미술 우습게 보는 거지만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대학원이라도 미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래도 하늘 보고 침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그룹이 지도자 그룹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아이고 대통령은 좋은데 뭐 옆에 사람들이 대통령이 좋긴 뭐가 좋아요. 대통령이 뽑았는 거는 좋은 사람 뽑으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 잘못 뽑는 것도 지책임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술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맞아요. 저는 이거 뭐 여고야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요. 응? 그래서 선생님들 미술 저 지도자들요 뭐 좀 있으면요 선거철 되면요 또 뭐 세미나 한다 해서 뭐 해서 한대요. 제대로 치는 이야기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4월달에 선거 있다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월달에 하는데 이번에 그 길이가 4월달에 하죠. 우리 배 선생님 네. 앞으로 목청 좀 높이세요. 선생님은 목청 높일 자격이 됩니다. 저도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몇 명 왔습니까? 저는 사실은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강의한 중에 제일 적게 왔습니다. 사실은요. 네. 왜? 별 관심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여기 있잖아 오늘 바람도 실실 불어 쌓고 있잖아요. 뭐 들어가도 뭐는 양인데 뭐 여기 오긴 뭘 와. 근데 예상외로 더 적게 왔네요 사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지금 제 우리- 선생님들 죄송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진짜 귀하신 분들이 감사한 분이고요. 우리 전시하는 멤버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33명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다 왔으면은 좀 이런 그 미술계의 현실적인 부분을 다 알고 또 서로 토론하면은 그 좋은 시간이 됐었을 겁니다. 불씨를 남겨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요, 33명의 회원이면요, 이 정도면 해도 다행입니다, 사실. 네. 예를 들면 저는 딴 데 강의한다 하면 어떤 조직에서 모아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수한다, 그 연수 안 오면 그게 안 되니까 뭐 2, 3명씩 모여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이 모인이 계신 분이요, 일당 100이에요. 지금 안 오신 100명보다 한 분이 더 저한테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핏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핏대도 지금 에너지가 있어 그럽니다. 안 그래요? 그때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 뭐 엘리트 미술이랄지 그 리더 미술인들이 일종의 이제 자기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부패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더 그룹하고 또 일반 회원들하고 완전히 이제 그 분리되죠.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무관심해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치도 국민들이 무관심해 버리면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어떤 부패하고 비열한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광부 그 산하 정부에서 미협의 그 예산을 뭐 조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줘서 그 예산을 조금 또 비전적으로 정직하게 사용하면 미술인들한테 도움이 될 터인데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어떤 그 기회 이득만 추구하고 이렇게 리더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패하는 마당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돼버린 거죠. 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요, 정부에서요, 돈을 안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 작가들한테요, 아마 200, 300씩 받은 분 계실걸요? 네. 그렇습니까? 맞아요. 작년에 한 돈을 300씩 줬을 돈을 겁니다. 쌤 안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돈을 뿌리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네. 지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요, 공무원들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류 완벽입니다, 첫째. 왜냐하면 나중에 지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진짜 갈 때는 안 가고요. 소위 그래도 좀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돈이 좀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한국 미술협회에서도요, 자기들은요 그 정도 매도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습니까, 사실요? 미술협회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소정치 그룹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자 한번 봅시다. 미술협회 이사장 되면요, 제일 큰 이권이 뭡니까? 뭐 이제 정부 예산 따먹기. 정부 예산 따먹기 또 현실적으로요. 또 이제 설치 미술 있죠. 네, 설치 미술. 설치 미술 하는 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도 큰 거죠. 그죠? 네. 자, 그거 있죠. 또요. 예총 회장 올라가죠. 네, 또 예총 회장 잘 되면요, 유인촌처럼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지향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미술인들이요, 결국 그 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선거예요. 근데 이 선거 자체도 사실은 이 미술인들이요, 별 의식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선거 딱 하면요, 벌써 패가 딱 갈려 있어요. 지금 이강수 찍은 사람 죽어도 이강수야. 막 또 그러다 누구 하면 누구도 이게 딱 갈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말은 쉽지만요, 깨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배 대표님 전번에 저한테 그 할 때 저는 어느 정도는요, 사람이 몇 명 모일까 이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모인다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백이 있잖아요, 대단한 분이야. 해가지고 이런 거 기획하면요, 작품 내라 해다가 엄청나게 귀찮죠, 솔직히요. 작품 내라 하면 작가들이 작품 잘 내줍니까 또? 잘 안 내주죠. 선생님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게 모은다 하는 게요. 저는 오늘 사람수 적증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니까요. 근데 우리 배 선생님 있잖아요. 앞으로 이 불씨를 갖다가요. 어떻게 만들 건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요. 제가 시간이 닿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와드릴게요. 얘기하고 이제는요. 서로 점잖은 이야기, 아주 뭐 제도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백날 해봤자 그 되질 않아요. 우리 앞으로 미술인의 뭐 권익을 옹호하고 뭐 권익 뭐 어쩌고 옹호할 건데 이제는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구체적인 그렇죠. 오늘 이근호 교수님 얘기 듣고 나니까 네. 제가 좀 이렇게 책임을 책임을 막중한.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지만 아, 제가 조금 이렇게 이런 말씀을 오늘 이태길 회장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뭐 조금 나중에 안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 그 고문들이나 이렇게 이 원로들이 조금 들어서 좀 깨어야지 될 것 같은 네. 이런 마음이 그런-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 잘 안 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밑에 교육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사람을 말듣게 하는 방법은요. 네. 제일 첫 번째가 돈이 돼야 돼요. 예. 돈 안 되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아무리해도 안 돼요. 안 되고 근데 이제 돈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돈 대의 한 조건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팔아먹어야 돼요. 예. 돈 많은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면 돈 쓰는 놈이 기분 좋도록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돈이 누구? 자본주의 사실 돈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업하는 사람 네, 아닙니까? 사업하세요. 그게 메세나까지. 여러분 메세나하고 페트론 차이 아세요? 페트론 하는 건 뭐냐면요. 과거의 왕정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후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뭐 폼파두르 여사라든가 맹트론 부인이라든가 장디바르 부인 이런 거고 메세나 하면서 기업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무리 해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만지고 창출하는 기업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제가 미업에 그때 처음에 제 초장기 발견했을 때 막 미업 중심으로 메세나 운동한다고 야단지겠어요. 그래도 저끼리 뭐 이해 집사이드 이카지만 그 우집해 버렸어요. 그때 그 차대영 씨라든가 뭐 이쪽 있잖아요. 네. 그때 야단지게 사다 호텔에 저 팰리스 호텔에 막 모이고 막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회인가 뭐 보기도 했는데 잠시 있었어 제가요. 있었는데 앞으로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미술인들이요.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사업인들 끌어들이고요. 네. 물건을 한 개 사면요. 되게 영화롭게 막 해줄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걸 연구. 미술인들 한두 명이 돼서 된 게 아니고요. 미업 차원에서요. 네. 정말 머리를 짜내야 돼요. 짜내야 예를 들면요. 자, 한번 봐요. 산불이 났다. 그러면요. 뭐 유재석이나 뭐 이런 애들이요. 뭐 1억을 줬다, 2억 줬다 하잖아요. 그 돈 만약에요. 텔레비 이름 안 나오면 안 나와 그거요. 그렇죠? 자, 우리도 기업 뭐 한다 하면요. 누가 물론해서 뭐 해석하면은 뭐 하여튼 매스컴하고 손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매스컴이 지금 이때까지 스포츠 그 방송이었는데 문화 쪽으로 지금 입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 연결되면 또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괜히 뭐 말만 시원하도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매스미디어시에서는 그런 이 홍보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팡팡 띄워주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어려운 화가들을 위해서 그림을 몇 점 사줬다. 팡팡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여기서 꼼짝꼼짝거리다가요. 그만요. 쌤이 지렁이가 있잖아요. 비 오고 난뒤에 꼼짝거리다가 물 말라보면 그때 다 말라 죽어버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회를 모으고 사실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내가 무슨 뭐 뉴스협회 이사회 된 것처럼 방방 튀고 있는데 저는 단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때 그 오셔가지고 뭐 컨셉이 뭐 좀 맞다나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불러갖고 오늘 제가 이 연락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요 제 강의하는 중에서 최고 두서 없이 저도 무슨 이야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필요한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요,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하셨네요. 중요한. 네. 오늘 요 정도만 하여튼 또 너무 뭐 그럼 아니, 이제 기회를 자주 좀 네. 이렇게 해서
실적인 얘기를 나중에 해줄게요. 저도 이제 저는 여기 종로구 인사동에 그 30대 초반부터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모임을 하나 조직한 게 뭐냐면 인사 문화 포럼이에요.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막 신문도 인사 문화 포럼이라고 신문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런 전시회도 제가 기획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서 인사동에서 뭐 이렇게 펼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브레이크들이 많이 걸렸어요. 특히 이제 뭐 인사동에서 그 문화 축제를 하려고 치면은 이 그 노점상들 네, 등살에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그 노점상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투표도 그런 문제들이 뭐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다 이제 꺾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저도 이제 뭐 얼추 이제 나이인 만큼 그래서 이제 인사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인사동이 왜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뭐 지리적으로도 이게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중심이 인사동이에요. 종로구가. 그렇죠. 근데 종로구는 뭐 600년 이상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종로구의 그 어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 어떤 그 문화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고 또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뭐 바뀌면서 이제 그 현대 문화도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우리 현대 문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 회장님께도 어떤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종로구에서 미술 협회 회장이다. 그거는 그 대단한 그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종로 생각해요. 회장은요. 네. 진짜 우리 한국 그 중에서도 네. 아주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현중에서 사람 이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신경 빼세요. 네. 개인적으로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다 보니 막 나와버렸는데 개인 호명되는 건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 하여튼 우리 오늘 우리 배 대표님도 그렇지만요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자꾸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선거철 때 되면은 듣는 척이라도 해줍니다. 선거철이 되니까요. 이제 4월 달로 그러면 다 되어버렸네요. 그죠? 하여튼 좀 미술계가요.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체계예요. 네. 모든 게 지금 보세요. 입시 과목에요. 한 과목만 잠깐만 들어가도 대부분 미술계 쪽으로 확 쏠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술계 한 과목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딴 과목 한 과목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게 좀 국정 교과서 만들 때 이게 얼마나 이권이 중요한지 압니까? 이 과정에요. 어떤 한 과목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요. 그 과목에 들어가는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이요. 생계뿐만 말고 이거 엄청난 이권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냥 이 미술계 쪽에 파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근데 미술계 지금 미술협회에서 한 사람들요, 진짜로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4만, 5만 뿐만 아니고 전체 제가 볼 때는 다 때려치면 한 10만 원 가까이 끌어모으고 싶어요. 뭐 10만 원 안 된다 해도 20만 된다 해야 될 판인데 그 몇만 안 되는까지도 또 쪼개가지고 있잖아요. 지들끼리 뭐 선거가 무효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뭔 힘이 생기겠어요, 솔직히. 실제로 딴 이런 분야에서 사람들이 미술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뭐 한번 뭐 지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전통 특히 전통도 그래요. 추사 김정희가 와도 그냥 아는 심사위원 없으면요 입선 특선 안 된다 하는 말 들어봤나요? 그렇지요. 실제로 현실이 그래요. 실제로 현실이에요, 네, 그게요.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다 압니다, 다 그래요. 알죠. 그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존경받는 뭐 미술인 미술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잘못한 게 뭐가 많습니까? 없잖아요. 그 왜?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간 놈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요, 내 특선 줄게, 돈 500, 1000 가져라. 이 소리를 갖다가 얼른 쳐다보고 합니까, 그거를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 솔직히요. 그래서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미술인들 있잖아요. 후보 나오시는 분들 한 5명인가 뭐 몇 명 해가지고 네. 원로들 한두 명하고 한번 얘기를 이렇게 자담식으로 한번 만들어 와서 좀 때려 보실래요? 뭐 저는 때리면 때리지. 또 때리고 뭐 있어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장 후보님들이요. 그래서 그런데 쌤들 있잖아요. 예. 이제는 좀 그렇겠다. 그 후보들 중에서요. 내한테 바짝 내가 차리라. 정면으로 욕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를 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하는 저는 원래 지금요. 욕먹으셔야지 되잖아요. 처음에 그림을 조금 배우고 했지만 스승 삼을 사람이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네. 얘기를 해요. 뭐 누구 뭐 눈치 보고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하면 하는 거지 못할 거 뭐 있어요, 솔직히. 근데 별로 저를 아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대판 내가 두 판 한 번 붙은 적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분이 있어야지 또 뭔가 좀 저희들이 말려줄게요. 제가요. 이 경상 사람 하나 모가지 날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 후보 중에 한 사람하고 이제 자담회를 여기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제 미술계의 문제점 또 그 미술 협회의 문제점들을 한번 논의 한번 해보려고 그런. 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람들 오잖아요. 이럴 때로 네.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과연 저 사람이 우리 미술계의 진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구석구석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 보러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 열내가지고 이놈 저놈 갈 것도 없어 사실은요. 얘는 우리가 네. 알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하면서 차근차근 물어보면요. 저 사람이 저 사고방식이 뭔지 도대체 미술계를 갖다가 어떻게 그거를 제가 좀 짐작할 네. 수 있습니다. 그 얼추 뭐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참 그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제가 오늘 괜히 또 아까운 시간 또 이게 할애해 주시가지고 감사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술계가요, 진짜. 네. 앞으로 뭐 이 전시회를 뭐 한국 미술 산업 팬덤전을 이제 정례화시켜서 조금 더 발전적인 그 전시회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